겨우내 아무리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곧 봄이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110여 년 전 이 땅에서 더 이상 인생의 봄날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과 마음을 애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이들에게 따스한 온기로 손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파란 눈의 선교사였는데요.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던 이들을 자신의 삶을 바쳐 헌신적으로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센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 따뜻한 역사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당시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신 그런 사역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복음도 있지만은 이런 의료, 서양식 의료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어떤 그 과학적인 의료 시스템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제 불치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결핵이나 여기 한센병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크게 활동했던 뭐 다 다양한 병들 다 치료하셨지만 네.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이제 결핵 치료하는 거하고 결핵 퇴치 문제하고 그다음에 한센병 문제는 해결을 못했으니까 아예. 그러니까 한센병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만 지금 알려졌지만 네. 전국에 많았어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걸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지역적으로 모았어요. 한센 환자들을.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산재해 있던 그분들의 삶의 주거지를 일정한 지역으로 다 모았죠, 이렇게.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서 이제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고, 그다음에 치료약이 사실은 확실한 치료약이 개발되는 것은 늦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활동할 때만 해도 확실한 치료제라는 게 사실 그렇게 신통치 않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사실은 이 지금 애양원 안에 지금 그 애양원 병원이 여기 와 있지만 네. 이게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서? 광주에서 시작됐죠. 광주에서 시작됐거든요. 폴사이드 선교사님으로. 폴사이드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게 오웬 선교사의 희생이라는 게 뭐 그렇게 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웬 선교사가 과로와 더불어서 사실은 열병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폐렴이죠. 폐렴에 걸려서 이제 광주에서 치료를 했지만 안 됐죠. 불가능하니까 목포에 있는 이제 폴사이드 선교사를 부른 거죠. 윌슨이 불러서 그 폴사이드 선교사가 이제 광주에 그 오웬 선교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급히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그 광주 다 들어가서 길거리에서 이제 한 여인이 이제 손짓 쓰러져 있는데 그 여인이 결국 나 환자였던 거죠. 그분 치료하다가 느껴져서. 그분을 이제 싣고 갔죠. 싣고 자기는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들어가는데 도착해 보니까 이미 이제 오웬 선교사는 별세하셨고, 그리고 이제 싣고 간 이제 한센 환자는 선교사들이 이제 치료를 계속했죠. 그러다 결국은 살지 못하고 몇 주 있다가 그 양반도 이제 별세를 하셨죠.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한센 환자가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 한센 환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그 오웬 선교사와 폴사이드 선교사의 그 치료 관계가 결국은 한센 환자 치료로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가는, 이어져 갔네요. 그렇게 됐죠. 선교 활동 중 과로와 열병으로 건강이 악화된 오웬 선교사. 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한 폴사이드 선교사는 광주로 향하던 길에 쓰러진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그 여인을 보살피며
포사이드 선교사는 한센 환자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1909년이잖아요. 네. 1909년에 오웬 선교사가 이제 별세를 하고 그 사건에 의해서 결국 1911년에 이제 광주에 치료를 위한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을 하게 되죠. 치료를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사실은 이러한 과정을 지켜봤던 한국인들 있잖아요. 네. 선교사들이 모두가 자기 가족도 내다 버리는 한센 환자를 자기가 타고 온 말에다 싣고 와서 그걸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했지만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결국은 별세를 한 과정 속에 그 선교사들이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 개종하는 사람이 생겼거든.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땅을 내놓는 거예요. 아, 이 사역을 위해서요? 자기가 개종하고 개종하면서 땅을 그 당시 한 1,000평을 내놨다고. 네. 그게 이제 광주 나병원 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딱 시드머니가 됐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병원을 거기다 이제 시작을 하고 치료를 하니까 이 소문이 또 이제 퍼지게 됐죠. 잘 고친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잘 고치는 걸 떠나서 나 환자들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어디도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집에 들어가는 건 더더군다나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사람이 없는 산속이나 공동묘지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곳 그런 데 가서 죽을 날을 기다린 거지 치료를 소망하지 않았다고. 그런 상태에서 치료를 한다니 그거는 뭐 살고 죽고를 떠나서 치료를 한다니까 찾아들기 시작했죠. 소문이 나서. 그러니까 뭐 감당을 이제 못하게 되잖아요. 광주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하고 선교부에서 이제 그 기금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됐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광주 나병원이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수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워낙 많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몇백 명씩 몰려들어오니까 그러네.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로 이제 오게 되는데 오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때나 다르지 않아요. 님비 현상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만일에 어느 지역에 우리 지역에 혐오 시설이라는 개념으로 그 당시에 더더군다나 네. 지금도 어쨌든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냥 붙이면 혐오 시설인데 네. 그 당시에 더더군다나 뭐 한센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온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여기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전을 했다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작전까지 필요했나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잖아 이게. 아니 뭐 사람도 사람이고 시설이라든가 집기라든가 큰 데다가 그게 다 한센 환자들인데 일반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 당시 뭐 차가 있어 뭐겠어 걸어오는 거야 여기 다. 그러니까 뭐 이고 지고 오는 거죠. 지고 오는데 뭐 손이 없는 사람도 있고 발이 다 썩은 사람도 있고 다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로 오는데 밤에만 걸었다고. 진짜 작전이었네요. 그리고 단체로 올 수가 없잖아. 몇 명씩. 띄엄띄엄. 몇 명씩 해서 여기를 2년 걸렸어. 완벽하게 다 옮기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1926년에 여기 처음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공항이지만은 네. 공항 입구에 초소가 있어. 여기가 반도야. 여수 반도 안에 또 다른 이제 곳이라고 우리 지금 말로 뭐 곳인데 쭉 나와 있는 곳이거든. 거기 막으면 여기 아무도 나머지 바다니까 양쪽에 다 바다니까 출입이 안 되네. 출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소가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는데 밤에만 걸어서 여기를 광주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다 2년 걸려서 이주를 한다고. 광주 봉선리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센인 치료. 이후 1911년 나병원이 광주에 정식 개원되었지만 넘쳐나는 환자들로 인해 1926년 여수의 신풍반도 일대로 대대적인 환자들의 이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수 애양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인원이 여기를 온다 그러면
어쨌든 집을 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집이 당시에 처음 이주할 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 보이진 않지만 네. 나중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저쪽에 애양원 교회 가는 쪽, 네. 교회 가는 쪽에서 이쪽으로가 여자 숙소예요. 여자 숙소. 그러니까 당시엔 병사라 그랬어. 병사. 그래서 건물을 이제 한 채를 짓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밭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네. 밭이 있고 그리고 모든 집은 이제 방 2개 이런 개념으로 지어서 네. 한 집에 이제 6명 정도, 7명 정도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남자 여자 병동, 그다음에 요 언덕을 넘어가면 네. 그건 남자 병동이야. 아. 남자 병동. 그래서 이 애양원 교회까지 올라가는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언덕 동쪽은 남자 병사, 이쪽은 여자 병사.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여기 이주할 때만 해도 76채인가를 줬어요. 많이 줬네요. 많으니까 뭐. 많으니까.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네. 그 건축을 다 선교사들이 또 했다고. 아. 건축 전문 선교사가 네. 그 순천의 그 선교부에 있는 집들을 짓고 하는 것도 그분들이 내려와서 기술 자문을 했고, 그다음에 그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도 졌고, 여기로 이주할 때도 결국 광주 나병원이 일로 이사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건물을 다 지었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 건물이 좀 남아있는 게 이 주변에 있어요. 몇 채들이 있고, 그걸 다시 지금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남자 숙소, 여자 숙소가 있었고, 근데 사실 감염 환자지만 그 이후에 또 남자와 여자잖아. 네. 그 본능적인 욕구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그다음에 이제 또 생긴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 안에 가둬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권의 문제, 요즘으로 말하면 인권의 문제고, 그 본능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양성할 거냐.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시키는 일을 공식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했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애양원 저쪽 이 동산 넘어서 마을이 있어요. 저기 들어가면은. 그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쪽으로 가면 결혼한 부부들이 가서 살 수 있는 독립된 마을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976년도에 오면 이제 다 불화를 해줘요. 이제 다 음성 환자들이니까 뭐 감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축 기르는, 우리나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양돈이나 양계 사업이 있잖아요. 엄격하게 따져보면요, 양계 사업이 선교사들이 한센 황자들 자립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집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시초네요. 양돈 양계.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게 한센 환자 그 마을에서 나오는 거잖아. 또 안 먹는 거야, 이걸. 처음엔 그럴 수 있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은 어쨌든 자립하게 됐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걸 통해서 계란이나 돼지고기를 이제 섭취할 수 있는 만들어. 참 이게 네.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세계 경제 매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뭐 K 컬처라고 하는 것이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참 불과 얼마 전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이 마을에 들어가면요, 그게 다가온다고. 그게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병원이 여기 이제 이주하게 되는 것이 1926년이에요. 애양원 건설을 위한 선발의 인력으로 구성된 한센인 110명을 시작으로 완전한 이주가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년여가 걸렸던 애양원.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터전을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애양원에 담긴 이름의 뜻처럼 이곳 사람들은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도우며 지내왔습니다. 이 비석이 두 개가 달라요. 그러게요. 여기 지금 제가 한글로만 봐도 조성래 원장님, 보이열 원장님, 그다음에 저쪽에는 포사이드, 또 여기에는
한때가 돼서 잘 모르겠지만 총 4분인가요, 그럼? 네, 여기 이제 4분인데 사실은 저 오른쪽 여기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오른쪽에 한문으로 된 폴사이드 의사 기념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게 이제 초대 원장이죠. 광주 나병원. 아, 저기 써있네요. 광주 나병원. 건지 이렇게 써 있는데 폴사이드 선교사가 광주 나병원 시작한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이게 우월순인데 이게 바로 우월순. 네. 근데 윌슨 선교사 기념비예요. 그래서 이 2분 기념비가 먼저 세워졌어. 먼저 세웠는데 이 비석이 세워지는 건 여기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광주 나병원에 세워지는 거야. 그러겠죠, 맨 처음에는. 근데 나병원에서 여기 이사 올 때 세워져. 그래서 저거를 갖고 온 거야. 다 들고 오지고 고마우니까 와야죠. 저걸 들고 왔다. 근데 이걸 누가 세웠냐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누군데요? 이게 나병 환자들이 취한 거야. 그분들이. 그 한센 환자들이 돈을 모아서 이걸 세운 거예요. 고마워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걸 세운 거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본래는 이게 없었어. 예. 땅바닥에 있었다고, 이 비석이. 예. 이 기단이 없었어요. 예. 기단이 없었는데 이제 기단을 다시 만들어서 여기만큼 올려놓은 거죠. 지금 약 2m쯤 올려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기 와서 만든 거예요. 고성래 원장님이라든가 보이어. 이거 보이어 선교사하고 저건 이제 토플 선교사인데, 이 2분은 뭐 이제 그 이웃 분들이잖아요. 네네. 거의 그 이웃 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사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 이후에 이분들 기념비도 여기 세워질 때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걸 세우는 거 원치 않는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분들이 임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이제 세워진 그런 비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네 분은 이 애양원, 단순히 애양원 병원만이 아니라 이제 애양원이라는 틀 안에 병원도 있고, 뭐 이제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여기 성경학교도 있고 신학교도 있었고, 네. 또 여기 보육원도 있었어요. 와. 보육원. 근데 사실 보육원이라고 말하자면 사실 고아원 같은 거. 참 힘든 거지. 왜? 부모님이 감염됐잖아. 네. 자녀는 어떻게 해? 참 답답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 자녀들을 따로 떼어놓은 거야. 방법이 없잖아.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떼어놨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거 무슨.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했어. 그러니 아이들이 생각해봐. 부모도 부모 마음이지만 아이들이 엄마나 아버지를 만나는 게 못 만나는 거잖아. 그쵸. 정해진 시간만. 생이별이죠, 생이별. 그 아이들이 있던 것이야. 그런 시설들이 이 안에 다 있었다고. 지금은 너무 뭐 병원 환경도 좋고 뭐 나무도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생이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부모 자식 간에 만날 수 없는, 뭐 큰 아이들이야 뭐 크니까 알아서 너 스스로 책임져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떼어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떼어서 별도로 이제 보살폈던 것이 이제 고아원, 보육원의 개념이었던 거야.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시설들로 있었던 것이죠. 여수 신풍리에 새롭게 터전을 마련하고 의료와 수용시설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온 애양원. 이후 직면하게 된 아이들의 보육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물론 환자 자치 조직을 형성하며 그들이 주권적으로 체계적인 단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많을 땐 여기 한 1,700명 이상이 살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센 환자 1,700명 여기 산다고 생각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기서는 뭐랄까요? 특별히 이제 윌슨 선교사의 이 운영 시스템이랄까? 아주 탁월했죠. 그래서 자치제를 실시했다고. 자치제. 그래서 여기 환자들 가운데서 3명 대표, 부장, 이름이 부장이야. 부장이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 3명 뽑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2명 추천하게. 그러면 누가 우회야? 자치가 우회잖아. 그렇죠. 5명이 부장이 회의를 통해서 자체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네. 어떤 선교사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도 자유가 있는 곳이고 이 안에도 다 사람인데 그렇죠. 어떤 통제된 그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치권을 가지고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만 쓸 수 있는 화폐를 발행했어. 거의 자치공화국이네요. 공화국이죠. 자치공화국이지. 그만큼 경제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줬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바깥의 사람들하고 직접 뭘 거래하는 게 안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자체 화폐를 만들어서 재산권이랄까 인정을 해줬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애양원이라는 전체를 움직여 갔던 거죠. 이것이 정말 정부도 할 수 없는 거였고, 누가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 이제 나은 사람들을 여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채용을 해. 와. 이 안에서 네.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간호사 같은 경우도 간호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간호사를 써. 아, 여기 출신이 다시 나가 공부해서야 다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았잖아. 네. 어떻게 하는 걸 알잖아.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니까 치료해줘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사랑이 잘 선순환되는 곳이네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사랑을 통해 새 희망을 선물했던 파란 눈의 선교사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데요. 감염병이라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아픔까지 지니고 살아야 했던 한센인들에게 마음의 고향이 되어준 애양원의 가슴 따뜻한 감동의 스토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